LG 에너지 솔루션과 외국 사례와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사례를 들어가지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에 대한 어떤 뭐 관점을 좀 이렇게 좀 알려드리는 개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스코도 당연히 얘기를 할 거고요. 묶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 자, 이게 우리가 보통, 자, 보세요. 지금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약에 상장이 되게 되면은 따상 간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그 누가 좋은 거예요? 따상 가면은 당연히 지분을 갖고 있는 직원이나 뭐 우리 사주 조합이나 뭐 그런 데가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다 봐야 되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팩트를 나누어서 들어보시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물적 분할을 해요. 쪼개서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을 하게 되면은 누가 이득을 보냐 하면은 모 회사의 주주가 아닙니다. 모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우리 사주 조합이라든가 IPO 신규 상장 이슈를 얘기하는 거죠. IPO를 통해서 신주를 받은 투자자로 수혜자를 한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모 회사 주주 권리는 철저하게 소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더블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적 분할 이슈 얘기가 나와주면은 좋지 않게 보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 중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 사례는 좀 틀려요. 이 다임러 트럭이라는 회사 주식의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이 회사가 그 다임러의 사업부 중에 하나인 그 기존의 이 회사의 기존의 다임러의 사업부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하나였는데 이 회사가 올해 10월달에 물적 분할해서 새로 분리된 법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상장이 됐는데 우리하고 어떤 차이점이냐면은 이게 달라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난 10월에 다임러 주주총회에서 찬성률이 무려 99.9%로 넘겼다는 거죠. 이 물적 분할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는데 외국은 99%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후에 IPO는 이중 상장에 따른 더블 카운팅에 직면하게 될 텐데 찬성을 했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적 분할을 통해서 설립된 다임러 트럭의 신주 중에서 65%는 기존 주주, 그러니까 다임러의 모 회사의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서 배분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35%는 모 회사인 다임러가 가져간다는 거죠. 기존 주주한테 주식을 배분을 한다라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임러의 물적 분할에 따른 상장을 주주들은 99%의 찬성을 가지고 찬성률을 보여주면서 상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시장 친화적이고 주주를 위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주주에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주조합이라든가 IPO를 통해서 신주를 배분받은 투자자의 한정에서 이득을 본다라는 게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당연히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기사를 보시면은 5년치 연봉 하루 만에 벌 수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 따상 가면 직원 1인당 4억 4천만 차이. 이게 도대체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뭐 LG화학의 주가도 뭐 썩 좋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원래 그들이 좋은 거지 투자자가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건 점심값밖에 없어요. 내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면은 공모주 청약을 하셔가지고 점심값 정도 벌어가는 수준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좀 볼멘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물적 분할 얘기만 나오면 주가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업들이 물적 분할하면서 오히려 이제 모 회사의 어떤 성장성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사업 분할을 또 이렇게
남겨놓는다든가 그런 패턴을 좀 진행한다고는 하는데 어쨌건 물적 분할은 우리 시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더블 카운팅 이슈와 기존 주주한테 이득이 안 간다는 측면에서 외국 사례와는 달리 부정적 이슈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포스코에 대한 질문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걸 준비한 이유는 포스코 때문에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렇게 되는 거고 포스코는 보면 오늘 1.95% 정도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자, 반등이 나왔는데 왜 반등이 나왔냐면은 약간 좀 회사 입장에서도 조심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좀 전체적으로 읽어드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자, 하지만 포스코는 지주회사 산하에 새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상장을 지양한다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포스코는 지주회사 산하에 새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 상장을 멀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상장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장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더욱더 신중히 하겠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이중 상장에 따른 할인 우려는 거둬도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서게 된 거죠.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고스란히 포스코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니까 포스코는 밑으로 빠지는 부분을 멈추고 오늘 반등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포스코의 의미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포스코가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어서 철강사업 지분 100%를 보유한 물적 분할 방식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의결. 포스코 홀딩스는 상장 존속법인으로 유지되며 포스코는 비상장 신설법인으로 운영.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로 나눠진다는 거죠. 포스코뿐만 아니라 향후 지주회사 산하 새로 설립되는 법인들 역시 상장은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물적 분할 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일부 주주들의 불만이 있으나 사실 물적 분할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수학적 의미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예,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분할이 아니라 이중 상장에 있는 거죠. 이중 상장하면 더블 카운팅이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포스코는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 상장을 지양한다는 방침. 이거 바뀔 수도 있어요. 예, 너무 이렇게 막 믿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현재까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서 그런 우려가 좀 이렇게 거두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죠? 성장성이 취약한 철강 부분과 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는 2차 전자 소재 부분에 대한 분할을 통해 성장 사업에 대한 가치 평가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장 평가를 하고 있고요. 성장 사업 부분의 개별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또한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되는 포스코 지주 부분은 철강 부분에서 배당 형태로 투자 재원을 확보하여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 집행 가능. 이게 바로 지주회사 역할이어야 하며 투자 레코드의 반복 성과를 통해서 지주회사의 포스코 재평가 성공적으로 재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는 리포트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자세히 읽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해석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 주주한테 지분을 그만큼 줌으로 인해서 물적 분할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기존 주주한테는 혜택이 없다, 거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더블 카운팅이 됨으로 인해서 일반 우리 사주조합이라든가 또 IPO 참여를 통해서 신주를 받은 자들만이 투자자만이 이득을 본다는 측면에서 부정적 이슈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포스코도 주가가 빠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했는데 포스코에서 이번에 하는 얘기가 회사를 물적 분할을 하는데 지주회사에서는 배당을 더 이렇게 또 투자하는 형태를 통해서 또 고성장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사업회사에 대해서는 재상장, 더블 카운팅이 되는 재상장 이 부분을 좀 심중하게 고려하고 지양하면서 회사를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차이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려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포스코를 갖고 계신 분들은 기존에 좀 손해를 좀 보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올라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포스코 때문에 물적 분할이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 너무 심려치 마시고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은 지금 철강주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스탠스가 좀 약화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철강주에 대해서는 철강주 쪽에 투자는 조금 좀 뒤로 좀 미루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좀 올라오면은 이익 실현을 하신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